네, 안녕하십니까. 박곰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유효전력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효전력을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표현은 그 정략적인 표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무효전력을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이번 시간에 무효전력이 그냥 맛배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무효전력의 전체가 아니고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 시간에는 진짜 그 실제 유효한 일을 하는 뭐 이런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열 소비도 하지 않는, 즉 이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열로서도 이제 소비되지 않는 다 이야기죠. 실제로 유효한 일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의도한 일, 정확하게 말하면 의도한 일이죠. 의도한 일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열로서도, 이게 여러 에너지로도 변환되지도 않고 뭐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회로에는 결국 RLC밖에 없는데 R 빼고 나니까 이제 이 두 놈이 하는 거라면 L하고 C에서의 이야기란 이야기죠.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저장 요소이다. 얘네들은 저장 요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을 반주기마다 반복하는 전력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제 방출한다. 이거는 이제 표현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순시전력, 무효분만 가지고 순시전력을 구해보면, 미리 뭐 파형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에요. 캐패시터부하. 엘부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90도 이상차가 나면 요거를 갖고 순시전력을 그려보면 우리 순수한 저항만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순수한 저항만 있는 것은 순시전력을 구해보면 완전히 다 플러스 부분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을 완전히 이제 진동을 하게 되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게 순시전력을 구해보면 요놈을 갖다가 VT에다가 이 상태에서 IT를 그냥 바로 곱해보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해석을 할 때 이 플러스 부분을 해석할 때 얘도 이제 L이나 C 부하도 뭐냐면 플러스 부분일 때를 그냥 흡수했다. 어차피 흡수라는 것은 일단 자기가 가져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했다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까먹었냐 아니면 그냥 저장하고만 있었냐, 그 차이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넌 쓰려고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은 쓰려고 해서 썼어. 그러면 이게 저항이야. 그런 건 이제 저항이야. 쓰려고 빌렸어. 이게 쓴 것은 이제 의도에 맞게끔 썼어. 근데 어떤 사람 돈을 빌렸는데 그냥 안 쓰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려줄 수가 있죠. R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유효전력은 그냥 부하가 받아서 그냥 바로 쓴 거죠. 쓰려고 달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요것은 뭐냐면 쓰려고 받아놓은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여기서 이제 쓴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이 상태를 그냥 보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려줄 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은 뭐라 했냐면 저장과 방출이라고 했어요. 저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려와서 이제 플러스 부분에 저장했다가 다시 방출이라는 게 다시 자기 입장에서는 전원한테 되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득이 없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전력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리액티브라는 걸 썼어요. 리액티브 파워라는 말을 썼어요. 유효전력은 액티브 파워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향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방출, 다시 내가 받았다가 뭐냐면 저장했다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은 없는 거죠. 되돌려주는 전력이다. 받았다가 다시 유효전력은 뭐냐면 받아서 그냥 그걸 갖다 쓰기 위해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한 거지. 얘는 뭐냐면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전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반주기마다 반복한다는 이야기. 반주기마다 그런 것이죠. 이 파형을 보면 반주기마다 이게 반주기마다 그죠? 반주기 이렇게 반주기마다 위아래를 반복하는 거죠. 말을 이게 이 결과를 가지고 말로서 맞춰놓은 거죠.
이해가 다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까먹지 않고 저장해 놨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었던 거고, 당연히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로소 소비해버려도 이제 다 손실이 돼버리잖아요. 어쨌든 손실이라는 표현을 뭐 안 쓰더라도 뭐 히터였으면 손실이 아니죠. 그러면 유효하게 열 에너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무효전력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어. 예, 알겠어요. 그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은 좀 다른 거구나. 제가 알겠어.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무효전력은 지금 말을 끄집어내지도 않았어요.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나 보세요. 이 정의 가지고. 아까 전 시간에 그랬어요. 모터는요, 예, 가장 대표적인 부하가 모터니까 모터라고 할게요. 모터는 유효전력도 소비하고 무효전력도 소비한다. 소비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의를 보고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아직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했어. 그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무효전력을 이해하는 데는 뭐냐면 한 발짝도 다 같은 그런 어떤 게 없어. 근데 하여튼 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이해해. 그래도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무효전력에 있는, 그러니까 요 전류를 무효분 전류만 가지고, 즉 뭐냐면 순수한 L이나 C인 전류만 가지고 전압을 여기에 90도 이상 차가 나겠죠. 그놈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평균치를 구하면은, 평균을 내리면 얼마가 나오겠어? 당연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90도 이상 차 난 놈과 전압과 이거 면적 구하면 어떻게 돼? 이거 면적 구하면 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0이 나오겠죠. 평균은 0이 나오겠죠. 그죠? 평균은 다시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효전력의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냐. 유효전력은 이걸 갖다가 평균을 취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유효하게 사용하는 에너지가 나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전력이 유효전력이 되는 것이 맞는데, 무효전력은 어차피 이 정의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어차피 0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도 또 0. 이렇게 커도 0. 이게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뭐냐면 무효전력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무효분 순시전력을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돼. 무효분 순시전력을 구해보고 나서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일반 부하 조건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조금 유익하니까. 일반 부하 조건에서. 자, 일반 부하는, 자, R도 있고 L도 있다고 그랬죠. 일반 부하는 R도 있고, 우리가 이게, 요렇게 모델링 된다, R. 이게 지금 요 이야기죠, 여기. 요걸 갖다 분리하자는 이야기죠. R이 소모하는 거하고 L이 소모하는 걸 각각 이제 분리를 한번 해서 보자. 누구를 분리해서 보자? 전류를 분리해서 보자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분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보죠. 자, 전압을 기준으로, V를 기준으로, I를 분리를 해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일반 부하니까 이렇게 지상 전류가 흘렀겠죠. 이렇게 세타만큼 늦은 전류가 흘렀겠죠. 그러니까 일반 부하라는 건 이런 부하를 이야기한다겠죠. 그래서, 나눠보면 90도 위상차가 나는 성분과 동상인 성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결국은 이제 R과 L이니까 결국 두 종류의 전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합성된 게 길게 이거지, 결국은. 근데 합성된 걸 봤는데, 결국 한 번씩 찢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찢어서 보면 이게 IP라고 하고, 이거는 IQ라고 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전류의 유효분 전류는 뭐예요? I의 코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무효분 전류는 I의 무슨 성분이요? 사인 세타더라. 그래서 요걸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유효분.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이 유효분, 이거에 대한 순시치를 표현을 했죠. VT는 이렇게 된다. VT는 어떻게 되죠? VT는, 루트 V의 사인 오메가 T. 이게, 요 전압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이 전류는 이렇게 돼요. IPT는 어떻게 돼요? 루트 2의 I의 코사인 세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겠죠. 요게 이제 위상이 같으니까. 두 개가 위상이 같은 놈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평균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요걸 갖다가 평균하면. 요걸 갖다가 평균하면 어떻게 나온다겠어요? 요거를 평균하면. 평균값을 정리하면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다겠죠. 결국 뭐
이 전체 값을 가지고 해도 뭐 결국은 상관이 없고, 왜 이 전체 해도 어차피 이쪽 무효분은 0이 될 거니까 결국 결과는 이게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 여기, 요놈. 여기 무효분이죠. 자, 무효분을 가지고 무효분의 순시치 표현을 써봅시다. IQT라고 씁시다. IQT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2의 i의 사인 세타고 사인 오메가 t의 이렇게 몇 도가 뒤져 있죠. 이 성분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효분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전압하고 요 무효분 전류만 곱한 걸 갖다가 요걸 곱한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QT라고 합시다. QT. 그러면 요건 뭐냐면 무효분 순시 전력이 되지. 무효분만 뽑아서 이게 R과 L하고 섞여 있었는데 무효분만 딱 뽑아낸 순시 전력이라는 거죠. 무효분 순시 전력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요거 두 개만 곱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 두 개 곱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효분 순시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순시 전력을 유효분 순시 전력 구하면 다 플러스 파트에 있어요. 왜냐면 다 유효분으로만 동상이 성분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플러스만 나온 거고, 무효분만 따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 순시 전력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위아래로 이렇게 반주기마다 진동하는 그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평균하면 0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유효분만 하면 유효분 순시 전력만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분 순시 전력만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무효분만 사인 성분이죠. 무효분만 가지고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이 순시 전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로 표현합니다. 자, 무효분 순시 전력의 뭘로? 최대값으로. 요거 잘 잡으세요. 자, 무효 전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무효분 순시 전력의 최대값으로. 그럼 최대값이 얼마이게요? 그러면 한번 알아봐 줘 보세요. 최대값이 VI 사인 세타입니다. 여러분 VI 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했었잖아요. P는 VI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Q는 VI 사인 세타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무효분만 뽑았을 때, 무효분만 뽑아냈을 때, 여기 무효분만 순수하게 무효분만 뽑아낸 거야. 무효분의 순시 전력의 피크 값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순시치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요거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돼. 그러니까 피크치니까 표현이 되죠. 여기가 더 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요? 더 크면 이게 이렇게 피크치로 표현하니까 무효 전력의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평균값은 절대 표현이 안 되죠. 왜? 어느 경우도 다 0이 돼 버릴 거니까. 무효분은 무효분만 빼서 보면 항상 평균해 버리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제가 기술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팁을 한번 줘볼까 했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기술사 파트를 강의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반 부하를 갖다가 RL 부하인 조건에서 R 따로, 유효분 따로, 무효분 따라서 따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전력의 구조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무효 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효 전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력 삼각형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력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를 갖다가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죠. 결국은 이 세타는 결국 여기가 피상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상전력이라는데 이 세타는 결국 이거랑 똑같아요. 이 같은 부하 내에서 여기가 R하고 X하고 Z 얘하고 똑같아요. 여기 자 임피던스 각이고 얘는 뭐예요? 여기서는 보통 이제 임피던스 각이라고 안 하죠. 파워 각이라고 부르겠죠. 전력 각이라고 부르겠죠. 파워 각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게 뭐가 돼요? 결국은 뭐가 돼요? 이 각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뭐예요? 전류의 위상차죠. 위상차. 그래서
우리가 뭐 역률하면 요것도 역률이고 이것도 역률이고 코사인 세타니까 역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세타에다 역률 이거 코사인만 붙이면 우리 역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지? 여기를 갖다가 VI라고 하면 여기는 P는 뭐라고 해요? 여기다 전압 곱하기 전류. 이거는 이제 일반 부하 조건에서 그런 거죠. 일반 부하 조건에서 전압과 전류 곱하면 우리가 피상전력이죠. 그 중에서 P는 여기다가 뭐라고 하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Q는 뭐 이렇게 VI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도 오늘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효전력은 어떤 그 부하 조건이든지 실효값 전압과 실효값 전류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떤 거를 곱해주면 돼요? 코사인 세타. 역률이 곱해지면 유효전력이 되는 것이고 무효전력은요. 실효값 전류에 실효값 전류, 실효값 전압에 실효값 전류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무효율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법도 표현법이 이제